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아시티 초아입니다. 오늘은 초아시티에서 처음으로 하는 Q&A를 찍어볼까 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로 Q&A를 해달라고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뮤지컬 Q&A를 찍어볼까 해요. 제가 크레용퍼 활동을 하고 뮤지컬 배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 덕혜옹주, 뮤지컬 영웅, 찌질의 역사, 뮤지컬 빨래, 그리고 작년에 영웅 10주년 공연을 또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3월의 그들이라는 뮤지컬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레용퍼 데뷔 전부터 입시를 뮤지컬로 해서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뮤지컬 전공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도 팬분들이나 뮤지컬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오늘 Q&A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OT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오디션 뮤지컬 란으로 들어가시면 수많은 뮤지컬 제작사분들이 몇 월 며칠 공연 예정인 무슨 작품의 오디션을 연다 이렇게 공고문을 올려요. 거기에다가 원서 지원을 하고 1차 원서 지원에서 합격을 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지정곡, 자유곡, 이런 노래, 안무, 연기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2차, 3차 순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공고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예전부터 쭉 진행해왔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뮤지컬 세계 안에서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주연들은 전에 했던 배우가 그대로 간다. 그래서 몇몇 조연 배우들이나 앙상블 분들만 뽑게 되는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개로 이루어지는 비공개로 오디션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잘해야 되고, 그게 오디션을 직접 이렇게 마주하고 보는 이유가 실력을 보기 위해서 오디션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웬만한 주연들은 사실 배역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티켓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인지도가 있는 뮤지컬 배우분들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주조연이나 앙상블 분들은 오디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오디션장 가면 정말 다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비슷하면은 이 작품과 이 역할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기준으로 먼저 뽑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비슷하다 싶으면은 경력을 봐요. 그 원서란에 경력을 쓰는 란이 있거든요. 경력이 조금 더 있는 배우분을 뽑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어떤 제작사에서 이러이러한 뮤지컬이 올라간다. 마침 막 핫하고 진짜 인기가 많은 아이돌 분들이나 배우분이 계시다. 근데 마침 이 작품의 이 역할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싶으면은 제작진 분들이 먼저 그쪽에 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소 뮤지컬에 관심이 있거나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아이돌 분들이나 배우분께서 먼저 제작진 쪽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만 따로 뮤지컬 제작진 분들과 비공개 오디션을 치러서 실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아니면 원래 그 제작사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오디션에 부르기도 해서 다른 뮤지컬 배우분들이랑 같이 공개 오디션을 보기도 하고요. 저는 공개, 비공개 다 해봤는데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공개적인 오디션이냐 아니면은 그냥 프라이빗하게 따로 보는 오디션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경로로 뮤지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자 배우보다 남자 배우분들이 많이 받아요. 왜냐면 또 이게 티켓 파워가 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여자 배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 배우분이 티켓 파워가 더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시겠죠? 그러면 또 여자 배우분들이 많이 받게 되고,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달라지고요. 왜냐면은 객석의 수가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주연 다르고 조연 다르고 앙상블 다르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극장의 주연분과 앙상블 분들의 페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큽니다. 대극장의 주연을 맡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한민국 티켓 파워 1등.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대극장
앙상블인데도 페이를 4만 원을 받으신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대극장 주연분들 중에 2,5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이 같은 공연을 하는데 2,500만 원과 4만 원 그럼 몇 배 차이인가요? 자, 무려 625배 차이입니다. 한 공연을 같이 하는 뮤지컬 배우인데도 이제 주연이냐 앙상블이냐의 그런 차이로 페이가 6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로 중소극장에서는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4, 50에서 1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학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정말 티켓 파워가 있으신 분들은 100만 원부터 300만 원대 이렇게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티켓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춰지고 평준화가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어요. 이제 정성화 오빠랑 양준모 오빠 제가 뮤지컬 영웅을 하면서 작년에 같이 했던 안중근 선배님들인데 좀 그렇게 노래랑 연기를 저렇게 잘하실까 무대 위에서도 저렇게 멋있는데 무대 뒤에서 더 멋있는 분들이세요. 제 연습실에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띠용 진짜 반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원캐스트로 해가지고 하루는 양준모 선배님, 하루는 정성화 선배님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상대방을 너무 배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도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오늘은 저렇게 해보는 거 어때? 항상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진짜 매너 짱 분들이십니다. 진짜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랑을 하는 씬이다 보니까 배우가 연기에 몰입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종종 봤고 근데 이거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영화, 뭐 연극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커플로 만났다가 진짜 현실 커플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기지만 어느 정도는 둘이 마음이 맞으면은 현실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라이브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라이브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근데 원치 않게 뭐 감기가 걸리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날에는 진짜 힘들죠.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적이 있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연은 해야 되고 그때 진짜 처음으로 무대 공포증이란 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무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원치 않게 아플 때, 그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켓 파워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작품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오디션을 봐야 되고 오디션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근데 선택받지 못하면 원치 않게 작품을 쉬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되게 불안정한 삶이 되잖아요. 수입을 떠나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좀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안정감 있지 않은 생활이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사실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랑 같이 생 라이브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울 때 관객분들도 울고 제가 웃을 때 관객분들도 웃고 제가 노래를 했을 때 박수를 쳐주시고 그런 짜릿함 같은 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보람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대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뮤지컬은 공연을 했을 때 똑같은 시간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 같은 경우에는 촬영 스케줄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가 힘들고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뮤지컬은 그렇지 않고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그래도 빨리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티켓 파워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대중화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좋기는 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분들의 수입이나 복지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평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뮤지컬을 갓 시작한 배우분들한테는 복지적으로나 수입적으로나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많은 뮤지컬 배우들이 꿈을 잃고 포기하고 그런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뮤지컬계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앞에 한 얘기들이 좀 희망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뮤지컬이란 게 화려함 뒤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꿈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열정과 희망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대에서 많은 관객분들의 박수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디션을 봤을 때 진짜 절망적일 수 있어요. 처음에 오디션 떨어지고 두 번째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아 진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정말 오디션에 많이 떨어져 봤고 제가 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진짜 절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저랑 같이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대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날도 기다려 볼게요. 오늘 제가 한 얘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릴게요. 초아시티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